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을 때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르고 있잖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떨어지는 때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수익률이 87.3%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1억 만들기 저축보다 3,400만 원이 더 나오더라. 빨리 지금 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미래에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자, 신사임당 채널하고 저는 인연이 깊은 게 또 자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최근에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재테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머리를 정리하고 가는 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IMF급 위기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작년 말에 그 여러 경제 기관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기관들, 예를 들면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그다음에 OECD 이런 여러 개 기관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2024년도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성장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전망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대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거든요. 1.9%. 자, 그러니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작년보다도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도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고 또 관세 정책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 기조는 퇴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제 블록화, 무역의 블록화, 그리고 경제적 동맹이냐 적국이냐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 말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관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0.7%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는 1.9%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예상처럼 만약에 0.7%의 데미지를 입는다면 성장률 거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정말 코로나 때 외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률, 이런 정도로 좀 어두운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또 관세라고 하는 또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데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것이 첫 번째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겨냥하는 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적 제재, 고관세를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승부를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승자가 물론 두 국가 다 이익은 없겠죠. 그렇지만 궁극에는 중국이 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은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이 아닌 절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대응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는 아시아 퍼시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율이 고정적으로 어디 패그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권의 통화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라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두 번째로 큰 이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평가 절하, 달러 대비 약해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원화만 강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올해도 좀 약세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제 작년에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워낙 작년이 강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1,500원에 근접했을 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5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적은 없다. 5년은 있었지만 5년 이상을 상승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올해가 만약에 또 벌어지면 6년 연속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약간은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에 근접했던 거에 비하면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을 해서 원달러 환율 1,300원대로 가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올해도 강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생각보다는 강해지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입 물가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높다는 것은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물가가 안 좋으면은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1,600원에서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 1리터당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떤 곳은 뭐 1,800원, 1,900원까지 가는 지역도 있을 정도니까 사실 이것들이 원화가 약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불꽃이 튀면서 우리나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수는 여전히 좀 불안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국내 주식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행정부에 있는 많은 장관이라든지 특히 트럼프조차도 북한의 핵무기를 거의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시장을 매력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불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용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호한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은 그 한미 동맹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으로 하는 전 정부 그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던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미 핵무기를 거의 기정사실화해 버림으로써 사실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는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보가 불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기업이 가치가 있었던 거는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100년치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러면 상한가를 한 달 내내 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 밸류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낮지만 미래의 통일에 대한 가능성도 이 주식 시장에 분명히 밸류에 들어 있었던 건데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전쟁의 가능성은 제로가 된 거거든요. 전쟁의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는 게 뭐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에 인제 뭐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도 우리나라를 그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지칭한다는 거는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각자 다른 나라로 보겠다.'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거든요. 이거와 발맞춰서 트럼프까지 북한에 만약에 핵
없기라는 걸 기정사실화해 준다면 전쟁의 위험, 통일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은 더더욱 미래 밸류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 무역 분쟁,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절하, 평가 절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핵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결코 좋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이제 그 경제 채널이나 우리 신사임당 채널이나 여러 이제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일찍부터 아쉽게도 이제 국내 주식에 너무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시름이 좀 많으시겠죠. 이제 뭐 다행히 미국 주식을 좀 일찍부터 시작했다. 2022년이나 23년도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성과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22년도, 23년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2024년도 여름까지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투자를 했다면은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미국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나는 주식은 여태까지 안 하고 열심히 저축만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고 공포감이 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하락의 조정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제 채널들이 좀 있긴 있었죠. 저도 뭐 그런 얘기했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22년, 23년도, 24년도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 패죠. 뭐 팔아도 되고 뭐 더 붙잡고 계셔도 됩니다. 뭐 사실 더 붙잡고 있어서 조금 더 오르면 더 좋은 거고 설사 조금 조정이 와도 그동안의 수익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 정도의 데미지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미국 주식을 안 했다. 또는 뭐 국내 주식만 했다. 또는 주식을 아예 안 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2025년도에 들어와서 내 투자나 저축의 방향의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던 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말에도 경고를 드렸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2025년 1월 1일까지 딱 60개월 동안의 S&P 500 지수의 변화는 3,225에서 6,040입니다. 야,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와, 5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87.3%의 수익입니다. 자, 87.3% 대단한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은 수익이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또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과세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각종 수수료가 있습니다. 뭐 환전 수수료는 뭐 아니면 거래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걸 그냥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87.3%의 수익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와, 내가 진짜 지난 5년 동안 미국 주식을 안 한 것이 정말 후회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20년 1월 1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가면 당연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어쩌면 빚까지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S&P 500 지수에 넣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과연 여러분 주변에 2020년 1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S&P 500 지수에 넣고 2025년 올해 1월 1일까지 안 찾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진짜 전 국민을 뒤진다면야 있을 수는 있겠죠. 분명한 거는 이 87.3%를 오롯이 자기 수익으로 가져간 사람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안 했다 그래서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용케 2020년 1월 1일 날 돈을,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억을 넣고 2025년 1월 1일까지 절대 안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매달 벌어들이는 돈을 S&P 500에 넣은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갖고 있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그것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은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87.3%라는 수익률에 너무 주눅 들지 말아라. 이것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87.3% 내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게 아니라 S&P 500에다가 내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153만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왜 153만 원이냐? 153만 원을 60개월 넣으면 지금 금리로 딱 1억이 되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20년 1월 1일 날 153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그 다음 달 2월 1일 날 또다시 153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60개월을 와서 딱 남은 수익을 보니까 얼마냐? 저축을 했다면 1억이 됐겠죠. 근데 딱 그 방법으로 60개월을 153만 원씩 매달 S&P 500에 투자하면 적립식 투자가 아닌 한꺼번에 투자한 건 아까 87.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얼마냐면 말이죠. 1억 3,400만 원.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억 원을 한꺼번에 돈을 넣어놓고 60개월을 붙잡고 버텼으면은 1억 8,300만 원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53만 원씩 S&P 500을 계속 매달 똑같이 저축하듯이 저축을 했다면 1억 3,400. 그러면 1억 만들기 저축한 것보다 얼마의 초과 수익이 생긴 거냐 하면은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이 생긴 거다. 와, 진짜 이 얘기 들으면 더 열받네 이렇게 하시. 와, 내가 그러면 3,400, 나 1억 만들기 저축을 153만 원씩 5년 동안 해갖고 1억 만들었는데 이걸 S&P 500에다 했으면 1억 하고도 3,400이 더 나왔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야, 진짜 내가 정말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억지를 쓰자면 어떤 사람이 153만 원을 저축을 하는 사람이야 그 수익률이라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153만 원을 저축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153만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데 막 주식이 막 오르는데 그거를 계속 저렇게 한 번도 안 찾고 5년을 갈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물론. 저는 그 사람은 분명히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을 얻은 거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벤츠를 사지 않았을까? 이 말씀 드리면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산 효과. 이게 뭐냐? 자기가 보유한 주식, 예금,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면 본인은 아니라고 거부하겠지만 돈을 더 씁니다. 소비가 늘어나요. 아니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상하게 내가 왜 올해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아마 분명히 뭐 어딘가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산 효과라는 것은 경제에서 나타나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아파트에서 돈 안 뺐잖아, 내가. 뭐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 내가 돈이 되는 거잖아. 주식이 막 올라. 마음이 좀 훈훈해지죠. 야, 오늘 점심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오늘 막 S&P 500 상한가 막 계속 치고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제가 3,400만 원 추가 수익 얻은 분들의 선택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그걸 못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나 3,400만 원 손해봤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자산 효과라는 거 자체를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모아가고 이걸 키워간다라는 것은 뭐 저축이 됐든 또는 뭐 투자가 됐든 선택의 문제인 건 분명한데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3,400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면 뭐가 어마어마한 차이냐? 물론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100명이 153만 원을 정기 적금을 넣어서 5년 있다 1억 만들어야지라고 시작한 사람은 100명 중에 적어도 60명, 70명은 5년 동안 모아서 1억으로 가요. 근데 153만 원씩 나는 S&P 500에 투자해가지고 한 5년 있다가 뭐 9천이 되든 1억 5천이 되든 투자해야지라고 시작한 분은 사실 중간에 그 수익률이 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5년 동안 붙잡고 버티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축 대 투자 무엇이 더 좋을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나는 너무 지난 5년 동안 후회된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또 S&P 500에서 큰 성과를 낸 분들 잘했다. 그러나 잘했지만 그게 막 인생을 뒤흔들고 바꿀 정도의 성과는 아니니까 겸손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S&P 500 지수가 그동안의 성과가 5년 동안에 87.3%가 냈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더라도 1억 만들기보다 무려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앞으로 5년은 어떨 거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S&P 500 지수의 지난 25년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5년이라고 하면 2000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겠죠. 25년을 5년 단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자, 그러면 구간이 5구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2000년부터 2005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바로 닷컴 버블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7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S&P 500 지수도 굉장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을 1년 단위로 끊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5년 동안을 하나의 구간으로 봤을 때 2000년에서 2005년 구간에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이 몇 번 나타났는가 말씀을 드리면 하락 2번에 상승 1번 그리고 보합이 2번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합이라는 거는 5% 이상 오르지도 5% 이상 내리지도 않은 해를 보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에서 5%도 안 오르고 5%도 안 내렸다면 그냥 거의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스테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 이상 오르면 상승, 5% 이상 내리면 하락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보합, 하락, 하락, 상승, 보합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을 평하자면 하락장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기간인 2005년부터 2010년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때도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때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때는 어땠느냐? 2005년에서 10년. 요 5년은 상승, 상승, 보합, 하락, 상승. 한마디로 얘기해서 5년 동안 상승이 3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승장이기는 한데 그 상승폭은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상승, 상승, 보합,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2005년에서 201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럼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는 금리가 가장 크게 차이 난다. 미국은 금리를 0.2%까지 내리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양적 완화라는 걸 시행을 했거든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풀리게 되는데 이때 풀린 달러가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의 달러가 풀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구간, 바로 2010년, 2015년 요때 드디어 S&P 500이 초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초상승장이 뭐예요? 5년 동안 4번 내지는 5번이 상승장이 오는 거야. 와, 그럼 이거 뭐야? 5년 동안 4번 이상 상승장이 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서 15년 어땠느냐? 상승, 보합, 그 다음에 상승, 상승, 상승. 와, 미친 거죠.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장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처음으로 초상승장이라는 게 펼쳐지는 거죠. 이때만 해도 S&P 500이 미친 거 아니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야, 초상승장 다음엔 어때? 초상승장 다음엔 좀 부담스럽죠,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5년에서 2020년 요 네 번째 구간인 5년 동안에는 놀랍게도 똑같이 상승장이 4번 나타나는데, 앞전 상승장 4번은 연속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상승, 보합, 상승, 상승, 상승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보합 한 번 딱 있고 그 다음에 4년을 연속 상승을 합니다. 요것도 처음이거든요. 야, 그러면 초상승장이 10년간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초상승장이 10년 이어졌으면 이거는 뭐 진짜 초등학생도 이제는 조금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4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풀려 있었는데, 이 돈이 채회수가 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재정을 국가가,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3조 5천억 달러를 또 풉니다. 야, 이게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4조 5천억 달러도 채회수가 안 된 상황에서 3조 5천억 달러, 여러분 3조 5천억 원이 아니고요.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달러는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1450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화로 얼마냐? 1경 1600조 원. 1경이 여러분 얼마냐? 10,000조 원입니다. 1조가 10,000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고도 1600조 원 정도의 돈이 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주가는 정말 안드로메다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초상승장이 10년 나오고 난 그 다음은 사실은 조금 조정이나 숨고르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상승, 상승, 하락, 그 다음 상승, 상승. 요런 그림이 그려져서 무려 세 번째 초상승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니까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모든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만 강해요. 그러니까 원탑이라고 볼 수 있죠. only 아메리카야. 그러니까 미국 외에는 뭐 다른 이렇다 할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은 딱 하나다. 그래서 몰리고 몰려서 지금 초상승장이 15년간 이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상승장이 15년 동안 나타났다. 자, 그러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앞으로 5년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락장입니까? 폭락장입니까? 아니면 상승장입니까? 초상승장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5년은 초상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4번 이상이 상승하는 해. 요건 약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상승장은 조금 쉽지 않다. 다만 상승장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는 게 뭐예요? 5년 동안 3번 정도의 상승장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S&P 500에 투자하는 게 늦지 않은 거 아닐까? 예,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초상승장은 안 온다고 가정을 전제하고, 상승장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가 아니라 상승장 정도는 올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미국 주식이 S&P 500이 5년 동안 앞으로도 3년은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153만 원을 1억 만들기 저축을 안 하고 153만 원을 내가 지금이라도 남들이 보기엔 너무 올라서 좀 늦었다, 부담스럽다라고 해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초상승장까지는 아니라도 상승장 정도는 가능하니 나도 저축을 하느니 그냥 153만 원을 S&P 500에다 넣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자, 어느 정도나 수익이 날까? 요걸 제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5년 동안에 상승장이 3번이 온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는 게 좋을까요? 앞에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상상 하하가 좋을까요? 아니면 하하 상상상이 좋을까요? 하여튼 앞에 오는 게 좋아요? 뒤에 오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오는 게 좋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상 후하가 있을 수가 있고 선하 후상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5년 동안 3번의 상승장이 와야 상승장인데 3번의 상승장이 어떤 배열로 오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25, 26, 27, 28, 29, 30.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 2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26년부터 27년 1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5개년을 봤을 때 앞에 두 해를 상상, 하상하 이렇게 장이 끝나는 거와 올해는 하락을 하고 내년에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했다가 다음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거. 그러니까 하상, 하상상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상승장이에요. 5년 동안 3번 상승했으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상상, 하상, 하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상, 하상상으로 끝나느냐가 종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5년 1월 1일 날이 종가가 6,040이거든요. S&P 500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해는 17.5%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17.5%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왜 17.5%냐? 앞서 5년간 냈던 87.3%라는 수익률의 연간 평균이 17.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5 올라갈 땐 17.5 올라가고 떨어질 땐 17.5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상하상하로 마감한 거와 하상하상상으로 마감한 거의 경우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53만 원씩 60개월을 S&P 500에다가 투자했을 때 먼저 상상하상하로 끝났을 때 종가는 한 6,700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8.7%. 원금의 스크래치가 나죠. 5년 동안 상승하는 해가 3번이나 있어도 결국 5년 후에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예요. 하상하상상으로 만약에 마감했다 그래도 역시 종가는 6,700 수준인데 이때는 수익률이 22%가 납니다. 그러니까 22%면 1,2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아니, 종가가 똑같이 2030년 1월 1일 날 둘 다 똑같이 6,700 정도로 똑같이 끝났는데 왜 한쪽은 마이너스 8.7%고 한쪽은 22%이냐? 적립식 투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이 주식을 할 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놓고 한 번에 주식에다가 다 밀어놓고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죠. 중간에 조금 매도를 했다가 조금 현금화했다 뭐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계속 발생하는 소득 중에 일부를 다시 넣기도 하고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적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찾을 때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르고 있잖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떨어지는 때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급한 마음에 야 진짜 뭐 영상 보니까 수익률이 87.3%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1억 만들기 저축보다 3,400만 원이 더 나오더라. 빨리 지금 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미래에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 계속 올라가고 꼭대기로 가는 걸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만약에 S&P 500이
올해 제가 예상한 것처럼 뭐 약간 조정이 있을 때 아 뜨거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럴 때 사야 돼라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있다. 그분이 나중에 오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분명한 건 제가 비교해 드린 것은 종가가 아니에요. 아 S&P 500이 막 7,000을 가야 되고 8,000을 가도 마이너스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비쌀 때 많이 산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과 분포 있잖아요. 어떤 사건의 결과는 확률 분포인데 그 확률 분포가 만약에 정규 분포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규 분포가 이게 벨 커브라 그래 갖고 이렇게 가운데 많이 몰려 있고 양쪽은 좀 얇은 그죠? 벨 커브. 정규 분포일 때라면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정규 분포 중에 어떻게 보면 양의 값은 22%를 먹는 거고 가장 음의 값은 마이너스 8.7을 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그냥 주식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난 내 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9%입니다. 자, 확실한 100%의 9% 수익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최고로 좋았을 때 22%, 안 좋았을 때 마이너스 8.7 수익률을 추구할 건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확실한 9% 수익률보다 13% 더 나오는 초과 수익 때문에 난 내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한 달에 153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돈을 저축했을 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난 153만 원 정도까지는 저축 못하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작은 금액의 차이거든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렸죠. 1억 만들기 저축을 한 사람은 5년 동안 9,180만 원을 저축해서 1억을 만들어서 9%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을 보는 일도 없고 기분이 그것 때문에 다운됐다 업이 됐다 하는 일도 없고 자기 일에 열심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1억 3,400만 원의 성과를 낸 분, 물론 대단하죠. 근데 그분은 내가 왜 벤츠 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느냐면 1억 3,400만 원을 만든 사람이 다 벤츠 샀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휴대폰을 얼마나 봤을까요? 그 주식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썼을까요? 어쩌면 새벽에 일어나서도 미국 주식을 보지 않았을까요? 미국 주식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또다시 5년 동안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아주 슈퍼 긍정 회로를 돌려서 또다시 상승장이 온다고 해도 마이너스 8.7에서 22 사이에 어디선가에 나오는 수익률의 게임을 하느니 저 같으면 그냥 9%의 확실한 수익률을 먹고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의 일에 열심히 해라. 뭐 이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